이번 시간에는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누구를 먼저 칠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칠한 다음에 어떨 때는 막 경우를 나눠서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점들이 너희들이 헷갈린단 말이지. 그쵸? 다음의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칠할 때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색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먼저 이제 색칠한 영역은 그 다음번에 색칠할 놈들 있죠. 그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칠하는 순서를 좀 바꿔보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마지막에 순환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이름을 우리는 채색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암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혁신적으로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 쭉 한번 가봅시다. 먼저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색인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5가지 색깔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했을 때 색을 중복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인접한 영역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많이 주죠. 그러면 이 인접한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변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D하고 E 같은 경우는 지금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점이거든. 이랬을 때는 D하고 E는 인접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접하려면 A하고 B처럼 이렇게 공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계산을 좀 해봅시다.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누구를 먼저 칠하라고 했죠?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 지금 보시면 A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일단 먼저 칠할 거야. 그 다음에는 누구를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칠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 내가 B를 칠할 거고, 그 다음에는 C를 칠할 거야. 그 다음에는 E를 칠하고, 그 다음에는 D를 칠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풉니다. 보통은. 자, 너희들이 익숙한 방법일 거야. 가봅시다.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A가 색칠됐잖아. 그러면 이제 B를 칠할 텐데 B는 먼저 칠한 A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A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를 칠할 건데 먼저 칠해져 있는 A하고 B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E를 칠할 텐데 E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A가 이미 칠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A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C하고 E를 먼저 칠해놨는데 이 C하고 E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C하고 E는 서로 이웃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 E가 C하고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를 이제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E를 칠할 때 경우를 나눠야 돼. C하고 E가 같을 수도 있고 C하고 E가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C하고 E를 같게 하려면 E를 칠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니? E는 무조건 C하고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죠. 칠할 수 있는 방법이 1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C하고 E가 다르다. 그럼 E는 A의 영향을 받고 C하고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E는 A의 색깔, C의 색깔을 못 칠하기 때문에 3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냥 E를 칠할 때 방법이 몇 가지였니? 4가지였죠. 걔를 1가지, 3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텐데 만약에 C하고 E가 같다면, 얘하고 얘가 같다면 D는 먼저 칠해놓은 A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인 C, E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D를 칠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C하고 E가 만약에 다르다면 A, C, E가 모두 다르죠. 그럼 D는 이 3가지 색깔을 모두 칠할 수 없기 때문에 2가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3가지고 얘는 6가지죠. 합쳐서 9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5, 4, 20에다가 뒤에는 3, 9, 27이죠. 그래서 540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 A, B, C, D, E의 순서대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5가지입니다. 그 다음 B는 A의 색깔을 칠할 수 없으니까 4가지야. 그 다음 C는 A, B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A, B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은 무조건 다른 색이야. 그러니까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3가지죠. 자, 그 다음 D를 칠할 거야. D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D는 A하고 C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A하고 C는 같은 색깔일 수는 없죠. 둘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D도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E를 칠할 건데 E는 A하고 D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A하고 D도 색깔이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을 때 다를 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를 칠하는 방법은 그냥 몇 가지니? 또 3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면 20이고 이렇게 곱해보면 27이죠.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540 똑같이 나옵니다. 경우를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어. 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한 대로 자 이렇게 2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게 빠르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는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도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A부터 색칠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누구 칠할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C 칠해도 되고 B 칠해도 되고 너희들 마음이야. 누구 칠할래? C 먼저 칠해볼게. 그리고 B를 칠할 거고 D를 칠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E를 칠하겠습니다. 자,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죠. 그 다음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A의 색깔 못 칠하니까 4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B를 칠할 건데 B는 A하고 C의 영향을 받는데 A하고 C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3가지입니다. 그 다음 D를 칠할 거야. D는 A하고 B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둘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3가지야. 여기 왜 화살표가 되어 있니? 곱하기죠. 그 다음 마지막에 E를 칠할 건데 E는 A에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A의 색깔만 칠할 수 없는 겁니다.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고. 그냥 얘는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A를 칠하고 C를 칠하고 그 다음 D를 칠하고 B를 칠하고 E를 칠해볼게.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 5가지고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입니다. 그 다음 D를 칠할 수 있는 방법도 A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4가지인데 원래 그 다음에 B를 칠할 때 C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B는 이제 A, C, D의 영향을 받는데 C, D는 같은 색깔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번에 D를 칠할 때 얘를 좀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죠. C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C하고 D가 다를 수도 있고 그쵸? C하고 D가 만약에 같다면 얘는 1가지입니다. C하고 D가 다르다면 얘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칠해볼게. 자, B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니? C하고 D는 같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A의 색깔 칠할 수 없어. 그러니까 3가지죠. 그리고 C하고 E도 바로 할까? E는 몇 가지입니까? A에만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4가지죠. 그 다음 C하고 D가 만약에 다른 색깔이다. 그러면 A, C, D가 모두 다른 색깔이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 다음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죠. 그래서 12가지. 얘는 2, 3은 6, 4, 24. 그래서 36가지. 20 곱하기 36 이렇게 나오죠. 얘도 보시면 20 곱하기 얘가 누구야? 36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방법이 더 좋겠어? 이 방법이 더 편하죠.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3번째도 한번 볼게. 자, 3번째도 누구를 먼저 색칠을 하겠니? A를 먼저 칠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B 칠할 거고 그 다음에 뭐 C 칠할까?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고 이런 순서대로 한번 칠해볼게. 자,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죠? B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A의 영향을 받으니까 4가지죠.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A하고 B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는 같을 수 없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은 무조건 다른 색이야.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D를 칠할 겁니다. 자, D는 A하고 C가 이미 칠해져 있기 때문에 A, C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를 마지막에 칠할 건데, 얘는 지금 A, B, D의 영향을 받는데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지금 D를 칠했잖아. 그러니까 이 D를 칠할 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B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B하고 D가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B하고 D가 같으면 D를 색칠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죠. D는 무조건 B의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그리고 B하고 D가 다르다면 이 D는 A하고도 달라야 되고 C하고도 달라야 되고 B하고도 달라야 돼. 자, C하고도 지금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A, B, C하고 다 달라야 되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E를 칠할 거야. 자, B하고 D가 현재 같은 상태니까 A 색깔하고 BD의 색깔, 이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는 세 가지가 될 거고, 자, B하고 D가 달라. 그럼 A, B, D가 다 다른 거야.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고, 네 가지고, 합쳐서 7가지. 그러니까 5, 4, 20에다가 3, 7에 21이죠. 자, 그래서 420가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도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 내가 A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하고, 그 다음에 D를 칠하고, 그 다음 C하고 E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 5가지고, B를 칠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건데, 자,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이 C를 색칠할 때 그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구분을 지을 거란 말이야. B하고 D가 같을 때, B하고 D가 다를 때, B하고 D가 같다면 D에 색칠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B하고 D가 다르다면, 자, D는 A 색깔 못 칠해, B 색깔 못 칠해, C 색깔도 못 칠하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C는 아직 색칠하기 전이죠. A 색깔하고 B 색깔이 이미 칠해져 있는 거니까 A 색깔 못 칠하고 B 색깔 못 칠해.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C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C를 칠할 건데, 일단 B하고 D가 같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A 색깔하고 BD 색깔 2가지를 못 칠하니까 곱하기 3이죠. E도 마찬가지 3가지죠. 그 다음 B하고 D가 다르다. 그러면 A, B, D가 다 다른 색깔이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 E도 2가지죠. 그래서 얘는 9가지가 될 거고 얘는 6, 2, 12, 12가지. 그래서 21가지죠. 그래서 얘도 20 곱하기 21 해서 420이 나올 겁니다. 개수가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를 나누는 게 조금 다르죠. 이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두 번째 했던 게 방법이 좀 다르잖아. 그치? 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너희들이 빠른 걸 하시면 됩니다. 그쵸? 보통은 이제 A, B, C, D, E 선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하는 편이야.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인데, 4번째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역을 어떻게 인접해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좀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면 각 영역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 놓는 겁니다. 각 영역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 놔. 그래서 이 인접한 놈들끼리는 이어보는 겁니다. 자, 인접한 놈들끼리 이렇게 이어가면 안 돼. 그럼 헷갈리니까 이 인접한 변을 통해서 선을 이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E하고 D는 이쪽에서 인접되어 있죠. 그 다음 A하고 E는 이렇게 인접되어 있고 B하고 E도 이렇게 인접되어 있고 A하고 B는 이렇게, B하고 C는 자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A하고 D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4번도 보면 비슷하죠. 인접되어 있는 것들을 쭉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이어져 있죠. 모양이 어떠니? 자, 얘를 우리가 팽팽하게 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자, 이런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을 구해도 3번하고 개수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이 인접되어 있는 영역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칠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칠했을 때가 좀 더 간단한 게 많습니다. A, B, C, D, E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고 인접되어 있는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칠할 거냐면 A,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를 칠할 겁니다. 자,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B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니? A의 색깔 못 칠하죠? 4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몇 가지야? B의 색깔을 못 칠하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D는 또 몇 가지니? C의 색깔을 못 칠합니다. 4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E를 칠할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이웃에 있는 게 지금 A하고 D인데 A하고 D를 미리 색칠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A하고 D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이 D를 색칠할 때 경우를 좀 나눠야 되겠구나. A랑 D가 같을 때, A하고 D하고 다를 때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누려고 봤더니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A하고 C가 만약에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A하고 C가 만약에 색깔이 같다면 이 D라는 것은 절대로 A하고 색깔이 같아질 수가 없죠. 자, A하고 C가 지금 현재 같은 색깔이야. 그럼 D는 C의 색깔을 못 칠하잖아. 그러니까 A하고 똑같은 색깔을 못 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하고 D가 같은 경우가 생겨날 수 없죠. A하고 C가 다르다면 A하고 D가 같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C를 칠하는 방법에 따라서 A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네. 아, 먼저 C를 또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얘를 A하고 C가 같을 때, A하고 C가 다를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하고 C가 같아. 그러면 C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A하고 C가 서로 다른 색깔이면 C는 A 색깔도 못 칠하고 B 색깔도 못 칠하죠.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건데 자, 이때는 A하고 D가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A, C하고 현재 같은 색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C하고 다른 색깔이라면 당연히 A하고도 다른 색깔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이랬을 때 마지막에 E를 한번 칠해 봅시다. A하고 D가 현재 다른 색깔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하고 C가 현재 다른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A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A하고 D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A하고 D가 다르다면 자, 이 D는 C의 색깔도 칠할 수 없고 A의 색깔도 칠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몇 가지니? 3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E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A하고 D가 같은 색깔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A하고 D가 만약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A하고 D가 같은 색깔일 때는 한 가지죠. 한 가지. 무조건 A의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E를 칠할 거야. A하고 D가 같은 색깔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A하고 D가 서로 다른 색깔일 때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자, D는 C하고도 달라야 되고 A하고도 달라야 돼. 칠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죠. 자, 그리고 A하고 D가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또 3가지죠. 자, 얘 4가지, 9가지 합쳐서 13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3이 곱해지니까 얘는 39가지가 될 거고 얘는 12가지가 되겠죠. 합쳐주시면 51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5, 4, 20하고 51을 곱해줄 거야. 그래서 1020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죠. 천천히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 이 선들은 순환을 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에서는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n개의 영역이 있었어. 이 순환하는 영역이. 그리고 k가지의 색깔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경우의 수가 k-1의 n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k-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5가지 색깔이죠. 영역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k에다 5 집어넣고 n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4에 n에다 5 집어넣어 5제곱. 여기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5 집어넣으면 4입니다. 4의 5제곱은 1024죠. 빼기 4를 하시면 1020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공식을 쓰시면 바로 나오죠. 엄청 빠르죠. 이 순환하는 구조에 한해서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공식의 원리가 좀 궁금할 거야. 그쵸?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공식을 한번 증명해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할 건데, 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돼. 공식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자, 이 방식도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방금 풀었던 문제들의 방식 있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공식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시험 볼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원리인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마찬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고 색을 중복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인접한 영역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대.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좀 여러 개 그려놨는데 얘네들은 모두 순환하는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A 영역에 점 찍어보고 B 영역에 점 찍어보고 C 영역에 점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인접한 영역끼리 연결을 하면 순환하는 구조죠. 얘도 마찬가지 점들을 좀 찍어보시면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짜리도 마찬가지. 그쵸?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야.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A 색깔하고 B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자, A하고 B는 서로 같은 색깔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영역이 3개로 나눠져 있을 때는 참 쉽죠. 자, 그런데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칠할 거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의 순서대로 색칠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색칠하는지 잘 보세요. A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A의 색깔을 칠할 수 없습니다.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되겠죠. 왜? B의 색깔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텐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D는 A하고 C하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AC가 같을 수도 있고 AC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냥 어떻게 칠할 거냐면 A하고 D가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C하고만 다른 색깔을 칠해줄 거야. A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상관 안 할 겁니다. 그냥 C하고만 다른 색깔. 그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D는. A하고는 같아도 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니? 여기에서 빼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빼줘야 돼? A하고 D가 서로 같은 경우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 경우의 수에서. 맞습니까? A하고 D도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A하고 D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A하고 D는 같은 색깔을 이제 칠할 겁니다. 그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영역이 몇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영역 하나. 얘는 어차피 같은 색깔을 칠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B의 영역 하나, C의 영역 하나. 그러니까 몇 개짜리가 된 거야? 3개짜리하고 똑같아졌죠. 방법 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 방법을 뺄 겁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빼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A하고 D가 같은 경우가 이제 다 빠졌잖아?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 정리하시면 5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4의 세제곱이야. 자, 그리고 빼기 4 곱하기 3인데 이 3이라는 것도 내가 4 빼기 1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에 4의 세제곱 빼기 4의 제곱 그다음 이렇게 전개하시면 더하기 4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5개짜리를 한번 해볼게. 5개짜리 하면 먼저 A를 칠할 거고 B를 칠할 거고 C 칠하고 D 칠하고 E를 칠할 거야.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야. C는 B의 색깔 못 칠하니까 4가지. D도 C의 색깔을 못 칠해. 4가지죠. E도 D의 색깔하고 A의 색깔을 못 칠하지만 A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칠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D하고만 다르게 그냥 칠할 겁니다. 그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죠. D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그럼 이 경우에서 빼줘야 돼. 어떤 경우를 빼줘야 되니? A하고 E가 같은 경우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같으면서 당연히 이 조건은 만족을 시켜주면서 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같다, 색깔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의 영역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4개짜리가 된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5에 4의 세제곱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 얘를 빼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4의 4제곱이잖아. 그럼 5로 또 묶어주시면 얘는 어떤 느낌이야? 4의 4제곱 빼기 4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얘를 구했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막 나눠가지고. 실제로 그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4의 4제곱은 256입니다. 4의 세제곱은 64죠. 4의 제곱은 16이야. 얘는 빼기 4.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272죠. 빼기 64하고 빼기 4 하시면은 78이 되겠죠. 78이 아니라 68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04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5를 곱해. 그러면 1020이 나옵니다. 위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 자, 1020이었죠. 개수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6개짜리도 이제 규칙이 좀 보이죠? 자, 6개짜리도 마찬가지 5에다가 얘는 4의 4제곱부터 시작이지만 얘는 4의 5제곱 빼기 4의 4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끝날 겁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보세요. 내가 5가지 색깔을 칠했어. 그러면 A의 처음에 5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잖아.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얘가 색깔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라는 것은 5에서 하나를 뺀 거죠. 이 A의 색깔을 칠할 수 없으니까 4가 된 거잖아. 아, 그러니까 너는 색깔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영역이 4개입니다. 그러면 3부터 시작이야. 영역이 5개야? 4부터 시작입니다. 영역이 6개면 5부터 시작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 4개짜리는 짝수잖아, 짝수. 짝수개잖아. 그랬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홀수개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로 끝나네. 그 다음 짝수개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죠. 아, 홀수개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개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n개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얘도 순환하는 구조야. 그리고 k가지의 색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는 제일 앞에 누가 오겠니? k가 오겠죠. k. 자, 여기 앞에 있는 얘는 색깔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k-1 요놈의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k-1에 n-2제곱 플러스 k-1에
n-3제곱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야 되니? 마지막에는 k-1로 끝나야 되는데 이 부호가 문제입니다. 부호는 짝수일 때는 플러스였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끝났단 말이야.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n이 짝수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n이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경우의 수라고. 내가 얘를 S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수원을 배운 친구들은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공식을 구하시면 되고 아직 수열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누구를 곱할 거냐면 이 전체 식에다가 마이너스에 k-1에 요놈을 곱해줄 거야. 마이너스 k-1을 전체 식에다가 곱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k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있을 거고 k-1에 n제곱이 되겠죠. k-1을 하나 늘어나서 그 다음 얘도 부호가 바뀔 거고 플러스 k-1에 여기는 k-를 하나 더 곱해지니까 n-1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에 k-1에 n-2제곱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가 될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k-1의 제곱이 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이 있는 거야. 그럼 S에는 공통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K를 뺐으니까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 다음 플러스 1을 빼면 여기 1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K의 SN이 됩니다. 자 그리고 K는 어차피 공통이고 자 빼볼 건데 지워지는 게 보여. 얘하고 얘는 지워질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요놈하고 마이너스 요놈 지워질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지워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엇갈려서 지워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남습니다. 자, 내가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지금. 그럼 얘 뺐으면 뭐가 되니? 더하기로 바뀌죠. 빼니까. 그래서 k-1에 그냥 n제곱으로 바뀔 거고 자 위에 있는 놈은 그냥 살아남아 있죠.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k-1 이렇게. 그러면 k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썼던 그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k-1의 n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k-1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k는 색깔의 개수, 이 n은 영역의 개수입니다. 이 공식 기억해 놓으시면 계산이 엄청 빨라집니다. 근데 뭐 외우라고 강요는 못하겠어. 자 그러면 예제들을 좀 몇 개 풀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야. 첫 번째는 A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A부터 색칠을 할 겁니다. 그러면 5가지 색깔로 칠할 거잖아.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B, C, D, E, F, B는 순환하는 구조인데 일단 A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면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순환하는 구조를 색칠해 줘야 된단 말이야. 4가지 색깔만 가지고 A의 색깔을 칠할 수 없으니까. 그쵸? 공식 다시 한번 적을게. 너희들 익숙해져야 되니까. k-1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k-1입니다. 여기서 n은 영역의 개수야. 그리고 k는 색깔의 개수. 자, 여기 순환하는 영역에 몇 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다고? A 색깔 못 칠하니까 4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3의 n제곱인데 n은 또 누구니? 총 5개의 영역이잖아. 5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n에다가 몇 개 집어넣어야 돼? 5를 집어넣어야 되죠. 영역이 5니까 5개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k에다가는 4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4가지 색깔이니까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243이고 3을 뺐으니까 240이야. 거기다가 5를 곱해라. 5, 4, 20에 5, 20 1200까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풀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 두 번째는
먼저 A, B, C, D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순환하는 구조를 색칠해 줄 거야. 그러니까 K에다가는 누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야 됩니다. N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K에다 5 집어넣으면 4에 N에다가는 4 집어넣으라고. 4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N이 4니까. 그리고 K에다가 5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4의 4제곱이면 얼마니? 256이죠. 거기다가 4를 더해서 260까지야. 그런데 아직 2를 색칠하지 않았잖아. 2는 그냥 A의 색깔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됩니까?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A하고 다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먼저 이 4가지의 색깔을 칠해 줄 겁니다. 얘는 순환하는 구조니까 얘하고 개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260까지가 일단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를 칠할 텐데 2는 A의 색깔, D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총 5가지 색깔 중에 2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없으니까 2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 네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 순환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260까지야. 거기다가 곱하기, 자, 2를 칠할 거고 F를 칠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먼저 2를 칠했어. 그럼 F에 칠할 때 2하고 D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2하고 D가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그때 F를 칠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칠할 텐데 이 2는 D하고 E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D하고 E가 다른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D하고 E가 같은 색깔이라면 한 가지입니다. E에다가는 무조건 D하고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그 다음 D하고 E가 만약에 다르다면 얘는 A의 색깔도 못 칠하고 D의 색깔도 못 칠해.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F를 칠해볼게. D하고 E가 만약에 같은 색깔이라면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죠. D, E의 색깔을 못 칠하니까 총 5가지 색깔 중에 그 다음에 D하고 E가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4, 9 해서 얘는 13이 될 겁니다. 그래서 260 곱하기 1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얘는 있잖아. 순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조건을 잘 보세요. A하고 E가 다른 색이야. 내가 얘를 있잖아. 조금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 이 영역을.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부릴 겁니다. 구부려서 얘하고 얘를 갖다 붙일 거야. 갖다 붙이면 자, 이렇게 갖다 붙겠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를 A, B, C, D, E. 자, E를 A에 갖다 붙였어. A하고 E는 다른 색이라고 했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 순환하는 구조죠. 이 가운데는 색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랑 공식이 똑같은 거죠. 공식 한 번만 더 쓸까? K-1의 N제곱에 더하기 -1의 N제곱에 K-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N은 지금 얼마? 영역이 5개니까 5입니다. K도 얼마? 5죠. 그러니까 얘는 4의 5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의 4가 되겠죠. 그래서 1024 빼기 4 해서 1020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색칠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인접되어 있는 그런 놈부터 색칠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먼저 색칠한 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칠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줄 때도 있고 안 나눠줄 때도 있다는 얘기. 웬만하면 안 나누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영역에다가 점들을 좀 찍어서 연결을 해보면 그놈의 구조를 좀 파악하기가 쉽구나 라는 얘기고 특별히 순환하는 구조다 라고 한다면 공식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